네, 안녕하세요. CGMSK의 김원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UV를 언랩해 볼 건데요. 예. 이제 S22부터 여기서는 R23의 신기능도 말씀드릴 거고요. 예. 어떻게 UV를 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UV를 피기 위해서는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디 페인터 UV 에디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저는 이제 화면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일단 워크 플랜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드 엑시스도 꺼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신 점선 있죠? 여기 보이시는 호라이즌도 꺼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서 요 엑시스를 꺼주면 이동축도 안 나오거든요. 그때 Alt D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엑시스를 껐다 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또 Alt V를 눌러서 혹은 Shift V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에서 세이프 프레임을 없애주시면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만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UV를 펴볼게요. 먼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UVW 태그가 없기 때문에 태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set UVW from projection에서 태그를 만들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 편하게 이 상태에서 프로젝션을 해서 스피어로 하면 이거를 스피어 프로젝션을 펴주는 거고, 나머지도 그렇게 펴주는 건데, 프론탈을 해서 현재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펴줘요. 그 다음에 얘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공률을 따라서 자동으로 UV를 펴주는 기능이 S22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토매틱 UV 있잖아요. 이 오토매틱 UV에서 평상시에 스페이싱이 1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UV를 펴주셔도 어느 정도는 UV가 잘 펴져요. 진짜 예, 평평한 면에서는 특히 잘 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너무 낭비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1%로 하면 잠시만요, 0.01 정도로 해서 다시 어플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펴줍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자동으로 UV를 펴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조그마한 자잘한 부품들, 안에 안 보이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으로 피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UV를 따로 피거든요. 네, 다시 UV를 만들어서 프로젝션을 프론트를 하고 옆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겉에 보이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따로 수동으로 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서 셀렉트 툴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 위치시켰어요. 위치시켰을 때 이렇게 솔로로 보는 그런 방법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하이드 언셀렉트를 하면 현재 내가 셀렉트한 그런 부분 나머지들을 숨겨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피고 싶은 부분을 먼저 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만약에 포장지를 포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만 이렇게 찢어줘도 이렇게 찢어주면은 평평하게 펴질 것 같죠, 그죠? 아랫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펴주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펴볼게요. UV 언랩 하면 뭐 나쁘지 않게 펴집니다. 네, 나쁘지 않게 펴주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뷰에 보시면 이걸 빼볼게요.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 라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오버래핑 폴리곤을 하면 겹쳐진 부분에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드 폴리곤을 하면 그냥 색이 칠해지고요. 색이 칠해지고, 멀티 컬러 아일랜드를 하면 서로 이제 아일랜드끼리 다른 색의 그런 UV가 보여지고, 디스토션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왜곡이 심한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게 크게 지장을 주진 않는데 웬만하면 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엣지 모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찢어질 분도 잠시만요. 이 뷰 클리핑을 타이니로 해서 가까운 부분도 잘 보이게 할게요. 이걸 보시면 컨트롤 D를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에서 지금 밑에 안 보이는데, 뭐 라지로 한다 그러면 멀리서 보기에 간편한 방식이고, 저는 이제 작은 걸 볼 거니까 타이니로 해서 보겠어요. 네, 타이니로 하면 잘리지 않죠? 클리핑 되지 않죠? 근데 라지로 하면 이렇게 가까운 데가 클리핑 되고 먼 곳이 더 잘 보이는. 네. 그래서 작은 걸 하니까 타이니로 바꿔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힌 부분을 찢으면, 이렇게 쭉 찢으면 더 이제 왜곡이 이렇게 쭉 찢으면 왜곡이 덜 일어나겠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방법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M을 눌러서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처음에 클릭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클릭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어줘요. 이어지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Shift 하고 클릭을 하면 마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또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죠? 난 여기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Z 다시 한번 또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Shift 해서 연결을 하고 또 컨트롤 Shift 해서 여기까지 연장을 하고 이게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컨트롤 Z 누르고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찢어줘야겠죠. 반대편도 찢어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미러 셀렉션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22에 생긴 기능이죠. 오브젝트로 하고 원래는 이제 ZY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오브젝트의 그 기본 축이 이렇게 X 방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G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보통 기본으로 작업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XY로 바꿨어요. 그리고 OK를 하면 반대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게 시니아 4D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러 셀렉션이 잘 돼요. 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도형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이게 미러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UV 언랩을 하면 왜곡이 이제는 많이 여기는 좀 덜 찢었네요. 이게 미러 셀렉션을 하면 반대편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죠. 여기는 먼저 선택한 부분이고 여기 미러 셀렉션을 한 부분인데 여기가 마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러 셀렉션을 할 때 톨러런스 이 허용치를 더 관용적인이라는 뜻이죠. 허용치를 더 늘려가는 거예요. 1cm 더 5cm 그래도 안 되네. 다시 취소하고 여기서 5cm에서 오케이. 안 되네요. 안 되면은 뭐 그냥 더 선택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UV 언랩을 해보겠습니다. UV 언랩을 하면 됐죠. 맞아. 그런 이제 왜곡이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 안쪽이잖아요. 이쪽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찢어주면 우리가 좀 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더 찢어주고 여기까지 과감하게 찢으세요. 그 다음에 미러 셀렉션 확인해 보고요. 반대편을 확인해 보고 오케이 됐으면 UV 언랩 하면 좀 더 왜곡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어차피 이쪽 안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찢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찢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데카를 넣거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수동으로 찢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뭐 자동으로 찢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수동으로 다 찢는 편이에요. 오토매틱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 찢는 편이고 그 상태에서 언하이드 올을 하면 폴리곤 모드에서 언하이드 올을 하면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되죠. 얘 이렇게 빨리 나오지? 뷰에서 그냥 라인으로 볼게요. 라인 디스토션 라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여기서 이 아일랜드를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 연결된 아일랜드가 선택이 돼요. 이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냐면 인버트죠. UI예요. UI를 누르고 얘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피는 거예요. 오토매틱 UV 해서 이 오버랩 아이덴티컬 지오메트리랑 미러드 지오메트리는 대칭적인 구조를 찾아서 그거를 겹쳐주는 거예요. 한 장의 UV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아일랜드마다의 간격은 0.01로 이렇게 해볼게요. 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나머지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가 핀 아이들도 같이 패킹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다시 패킹을 할게요. 레스터라이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레스터라이즈는 뭐냐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오버랩된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지오메트릭으로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많이 아일랜드가 많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가 너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퀄라이즈 아일랜드 사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버그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1024로 하고 다시 해볼게요. G. 그럼에도 오류가 있네요. 저는 레스터라이즈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바꿔주셔야 돼요. 레스터라이즈를 많이 쓰고, 이 바운딩 박스는 뭐냐면, 바운딩 박스를 하면 이 하나의 아일랜드마다 박스화가 돼서 이 안에 구멍 같은 데는 안 들어가요. 얘를 사각형 박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각형 박스, 얘도 사각형 박스로 인식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패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레스터라이즈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것도 클릭을 해볼까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 여기에 아까 이제 이 친구는 양면이 동일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UV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양면을 동일하게 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UF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 보면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페인팅을 마리를 쓴다거나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한다면은 이게 체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전부 다 선택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 패킹을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하드 서페이스에서는 레스터라이즈를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잠깐 그 다음에 신기능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에 쭉 몰아서 설명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드 서페이스는 전부 다 피는데, 이렇게 데칼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따로 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그렇게 해서 수동으로 피시고, 하이드 언셀렉티드 얘를 다시 합쳐볼게요. 안되네. 얘네들을 이렇게 씌임을 없애는 방법은 프로젝션을 한번 하면 됩니다. 프로젝션을 한번 해서 다시 UV 언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죠. 왜곡이 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찢어주고, 그 아이들을 이제 다시 언하이드 오를 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패킹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게 사이즈가 되게 커져 있네. 그러면 오토매틱 UV에서 다시 지오메트리에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하네요. 레스터라이즈 바운딩 박스로 다시 해볼게요. 바운딩 박스로 하니까 아까 그게 커졌던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럼 다시 레스터라이즈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오메트리로 하면 이렇게 아일랜드가 많으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이렇게 좀 공간을 활용해서 데칼을 넣기 위해서 얘네들을 일자로 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드 서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스트 바디, 이제 이거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것도 그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토스트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바디도 휴먼을 치면 여자 캐릭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입 안쪽 지우고 나머지 눈이나 헤어 그런 것들을 지운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택 툴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루프 셀렉션에서 스톱 앳 셀렉션이랑 스톱 앳 폴스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저번 영상을 안 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스피어 어디 있니? 스피어를 꺼내보고요. 얘를 다시 가려볼게요. 얘를 깨보면
현재 이렇게 UV가 펴져 있는 상태죠. 얘네들이 선택하는데 좀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지울게요. 지우고 그럼 심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UL을 눌러서 루프 셀렉션이죠. 이렇게 나오면 가까이 가면 UL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스톱 앳 셀렉션이 뭐냐면 얘를 선택하고 시프트를 눌러서 얘도 선택하면 저희 고양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네. 선택하면 스톱 앳 셀렉션을 하면 선택이 돼 있는 엣지들을 이렇게 여기서 멈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꺼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되죠. 보이시죠? 네.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데 얘를 켜놓으면 이렇게 UV를 피기에 적합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폴스는 뭐냐면 폴스가 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들이 5개 이상 모여 있을 때는 이거를 중지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엣지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톱 앳 폴스를 키면 여기서 멈춰져요, 선택이. 이런 기능이에요. 두 개를 켜놓고서 UV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그럼 다시 바디로 들어와서 먼저 이 아이의 그 UV W 태그를 만들어줘야겠죠. 오케이 하고 만들어준 상태에서 저는 보통 UV를 필 때는 그냥 그 엣지들을 저희 심을 다 선택한 후에 내가 어디를 자를 건지 심을 다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언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목적상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그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하고 왜 안 되지? 눌러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컨트롤 시프트. 이거 미리 보기가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이 상태에서 UV 언랩을 하면 위 아래가 나오겠죠. 예. 보시면은 얼굴까지는 제가 어떻게 찌를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몸통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아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미러 셀렉션 아까 이제 XY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GY로 바꾸고 미러 셀렉션하면 반대편도 선택이 되죠. 그래서 팔 자르고요. 보통 이렇게 팔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무한의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무한이 되는 아이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 자르고요. 그러면 이 몸통도 동글동글한 원통형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한번 찢어줘야지 한번 찢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선택해 놓을까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등 쪽을 찢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언랩을 해보면 이제 몸통은 찢어졌고요. 얘가 몸통이에요. 그죠? 선택해 볼까요? 얘가 몸통이고 몸통은 찢어졌고요. 다리를 한번 찢어볼게요. 다시 UL 하고서 요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찢으면 좋겠지만 발바닥을 한번 째줘야 될 것 같아요. 뚜껑을 따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백호형 멘트인데 뚜껑 따고 배 가르고 이게 이제 백호형이 항상 강의에서 라이좀 세미나 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뚜껑 따고 배 가르고 그런 식으로 UV를 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째줬으면 여기도 이렇게 째주면요 귀찮으니까 여기를 이 정도에서 째주고 미러 셀렉션 반대쪽도 선택이 됐죠. 미러 셀렉션 하고 이게 또 이어지면 또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하고 또 엉덩이 이제 똥꼬 잘라주고요. 이 상태에서 언랩을 해볼까요? 다시? 그럼 다리가 잘 찢어졌어요. 다리가 잘 찢어졌죠. 그리고 이제 팔을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통인데 얘네들을 여기서 잘라버리면 약간 이제 손목에서 텍스처에서 어긋남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잘라볼게요. 좋다.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미러 셀렉션 하면 반대쪽도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언랩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가 누구지? 팔이네요. 다시 이 친구들을 UV 언랩 해보면 어디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앞뒤가 안 잘라지는 건가? 다시 이 친구들을 선택하고 UV 언랩 되네요. 그럼 미러 선택 다시 하고 UV 언랩 다시 UI 전부 선택하고 UV 언랩 전부 다 선택이 됐어요. 그럼 다시 해서 UV 언랩 하면 이제 다 찢어졌죠. 근데 너무 조각조각 나 있는 건데 이게 심을
찜을 어디다 하는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잘 보이는 부분은 좀 붙어주면 좋거든요. 네, 붙어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팔은 안쪽으로 굽으니까 바깥쪽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컨트롤 시프트 해서 선택하고 미러 셀렉션 둘 다 선택이 됐죠? 여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UV 웰드 앤 릴렉스. 그럼 이 친구들이 붙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발도 붙여줄 수 있잖아요. 바깥쪽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고서 미러 그 다음에 UV 웰드 앤 릴렉스. 그렇게 되면 발도 깔끔해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 발바닥만 따로 놓으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을 해서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볼까요? 미러 그 다음에 UV 언랩 이 아니고 웰드 앤 릴렉스 이런 식으로 하면 발까지 잘 붙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잘 이제 웬만하면 다 펴진 거죠. 이 상태에서 레스터라이즈해서 패킹을 해볼게요. 패킹 보시면은 전부 다 뭐 잘 패킹이 된 것 같은데 입술이 없죠. 이거 어디 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숨어있어서 안 보였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현상이거든요. 이게 다시 패킹을 하기 전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G 패킹을 하기 전으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요. 이거 뷰에서 필터에서 그 오버래핑 폴리곤을 보면 여기가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레스터라이즈를 하면 자동으로 얘네들을 잘라줘요. 여기까지가 붙었기 때문에 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레스터라이즈에서 이렇게 보시면 입술이 잘라져서 여기로 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버랩된 아이들을 레스터라이즈는 잘라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오메트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입술 부분도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동을 이렇게 해줘서 좀 더 피는 게 맞거나 아니면 좀 더 릴렉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그네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랫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쉽게 UV를 피신 거예요. 예,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크게 할 게 없고요. 23의 신기능을 보기 전에 그 다음에 24 신기능을 말씀드리면서 해야겠네요. 일단은 23의 신기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원래 22까지는 스냅이 안 먹었어요. UV에서 스냅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냅을 키면 이 스냅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들은 여기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Enable Quantizing이 있는데 그 전에요. 여기 스냅에 대한 그런 방식들은 여기 모드에서 UV 세팅에 가보시면 여기서 필터에서 그리드가 생겼어요. 이 그리드가 뭐냐면 여기 뒤에 그리드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드를 스냅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 빼보면요. 이렇게 빼보면 그리드 워크 플랜 스냅이 있잖아요. 이 그리드를 이렇게 해서 스냅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에 옛날 버전에서는 이거를 세로로 맞춰야 되는데 얘네들을 끝에를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스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스냅을 해서 UV 스냅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V 세팅에 다시 가보면 모드 UV 세팅 보시면 그리드 스냅을 끄고 킬 수 있고요. 이것도 끌 수 있죠. 그리고 백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체커보드를 넣어서 UV의 텍셀의 밀도를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텍스처에서 UV 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UV 맵이 얼마나 잘 펴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UV 세팅에서 오퍼시티를 낮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브로우 쉐이딩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NB, NB, NF, NA, NB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텍스처에서 empty canvas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V 세팅에서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뷰에 있는 이 옵션들 있잖아요. 라인, 오버래핑 폴리곤, 필드 폴리곤, 멀티컬러 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멀티컬러 아일랜드. 이제 아일랜드끼리 다른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을 여기 뷰에서도 볼 수 있고 모드에서 UV 세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픽셀 스냅이 생겼어요. 이 픽셀 스냅은 뒤에 텍스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텍스처를 깔면 이 픽셀 스냅이 활성화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픽셀마다 픽셀의 코너로 가든지 가운데로 가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는데 그다지 중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기능이라고 한다면 퀀타이즈가 원래 22까지는 해서 이 키나 스케일이나 그런 걸 눌러서 여기 옵션에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이걸 끄고 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부분에 보시면 모델링에 있던가? 모델링에 퀀타이징이 있는데 이게 여기 부분에 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0.01로 돼 있고 로테이션이 5로 돼 있는데 45로 해볼게요. 10으로 해볼까요? 10으로 해놓고 얘를 로테이션으로 하고서 돌려보면 이렇게 그냥 돌아가잖아요. 전에는 Shift 키가 여기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Shift 키를 누르면 내가 정한 퀀타이징의 옵션이 적용되고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따로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0.01이면 0.01 픽셀씩 이동하는 건데 이걸 1로 해놓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다음 칸으로 이동이 돼요. 그렇게 해서 UDIM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얘는 뭐 1번 UDIM 얘를 다시 잠시만요 패킹을 해볼게요. 레스터라이즈, 지오메트릭, 이퀄라이즈, 스트레스 투 핏을 해서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이제 한 칸의 UV를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얘를 한 칸으로 옮기고 얘도 이렇게 해서 다리만 따로 해서 얘도 두 번째 칸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면 얘는 UDIM인 거예요. 얘는 1번 타일, 2번 타일, 3번 타일 이렇게 해서 UDIM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팔도 레스터라이즈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3번 UDIM 얼굴만 해서 레스터라이즈 해서 오버더비 됐네요. 지오메트릭으로 할게요. 그냥 키우죠. 얘 바운딩 박스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상하게 뭐가 이게 아까 뭐 제가 잘못 클릭한 것 같아요. 선택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번 UDIM, 2번 UDIM, 1타일이죠. 1번 타일, 2번 타일, 3번 타일, 4번 타일 해서 UDIM으로 해서 말이나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UDIM으로 텍스처를 좀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좋은 기능이 생긴 게 이번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UV 트랜스폼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논 유니폼 스케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좌우로만 이렇게 고칠 수 있었는데 UV 트랜스폼을 하면 이 아이들을 이 스냅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컨트롤이나 쉬프트로 해서 쉬프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이제 정비율이 아닌 게 되고요. 그냥 상태에서 하면 그냥 비율, 컨트롤로 누르면 이 포인트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UV 트랜스폼이 좋아졌고요. 아마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UV 트랜스폼 한 다음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강력한 기능인데
이 UV 아일랜드 스트레이튼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스트레이튼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선택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를 선택했다고 쳐봐요. 이 친구가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수평과 수직으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까운 각도로 인해서 보통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퀀타이즈 끄고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 UV를 돌릴 때 이게 수평과 수직으로 맞추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중심선을 가지고서 얘를 수직으로 하겠다. UV 스트레이튼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UV 얼라인 UV로 하면 이 아일랜드가 거기 직선에 맞게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UV 스트레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직선을 수직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UV 스트레이튼을 이용하면 얘가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는데 그 옵션이 있어요. 오토 얼라인을 하면 자연스럽게 수직과 수평이 되는 거고요. 얘를 끄면 그냥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겠구만.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로 해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중간 각도로 되는 거고, 얘를 오토 얼라인으로 켜면 이렇게 해서 수평과 수직 둘 중에 하나에 가까운 각도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그넷으로 조금 흐트려 볼까요? 마그넷으로 조금 약간 이 셀렉션이 레디우스가 마그넷이 한 5 정도로 이렇게 조금 흐트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Shift 클릭하고 지우고, 이 상태에서 스트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토 얼라인 꺼볼게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옵션이 뭐냐면 Keep Length는 이 길이를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네. 여기 끝과 끝점이 변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그죠? 끝과 끝점이 변하지 않는데 얘를 Keep Length를 꺼주면 이게 수평으로 한 만큼 더 길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과도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데 그런 경우고, 그리고 이퀴디스턴트 디스트리뷰션, 이거 발음 힘드네 이거. 이게 뭐냐면 다시 마그넷으로 좀 이 친구의 1%로 할까요? 이 친구의 그런 좀 더 작게,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여기 간격은 좁고 여기 간격은 넓잖아요. 이것들을 켜놓으면 이거를 균일하게 바꿔줘요. 이렇게 균일한 간격으로 따따따따 바꿔주는데, 얘를 끄면 이렇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UV 렉탱글이 생겼어요. UV 렉탱글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UV를 사각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옵션도 똑같아요. 균등하게 그 UV를 바꿔주느냐 마느냐 그것 차이고, 이렇게 해서 렉탱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오토 얼라인을 안 하면 수평과 수직이 아닌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바꿔주고요. 좀 이상하게 선택을 해볼까요? 안 되네요. 네. 쿼드 패스를 선택해야 된다고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편하면서 간단한 기능인 이 UV 스트레이튼과 렉탱글 얼라인이 생겼고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UV 필러로 해서 어렵게 이 아이들을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UV 스트레이튼, 렉탱글, 그리고 얼라인 UV 아일랜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퀀타이즈가 진짜 유용하게 바뀌었고요. 여기서 1은 텍스처 1은 UV 한 칸이에요. 위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Shift를 누르고 지금 위로 이동한 거예요. 한 칸씩 움직이죠. 얘를 0.5로 해볼까요? 0.5로 해보면 반 칸씩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UDIM 쓸 때 이렇게 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툴에 가져오면 UDIM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요. 다른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멀티 UV가 생겼어요. 피규어를
이 친구를 꺼내고 피규어를 깨고요. 메이크 레이터로 C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하고 태그에서 여기서 뭐지?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서 얘는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럼 이제 UV가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한 장의 UV로 쓰고 싶다. 그럴 때 합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전부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UV 이 친구를 스냅 끄고요. 이 친구 어퍼 바디 말고 뭐 레프트 바디 뭐 이 친구나 이런 친구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제가 UV를 다 핀 거예요. 다 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펴졌겠죠. 그렇게 되면 얘를 마우스 중간 버튼 휠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다 해서 하이어라키 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킹을 해주는 거예요. 레서라이즈로 해서 패킹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멀티 UV로 이렇게 패킹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겹쳐진 부분 자동으로 잘렸으니까 지오메트릭에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UV가 이제 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알려드리면 하나씩 UV를 다 핀 다음에 얘를 전체 선택하고 패킹만 다시 해주면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한테 재질 하나를 줘도 똑같은 재질 하나를 줘도 이제 텍스처를 다양하게 하나로 텍스처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부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르고 얘를 하이어라키를 접으면 이렇게 전부 다 접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다시 열면 전부 다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UV를 전체 선택하시고 얘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다시 패킹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디 같은 애들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전체 선택하시고 분리하면 모두 다 한 장의 재질로 한 장의 텍스처에다 여기다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 UV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R23의 새 신기능과 그 UV에서의 그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나포드에서도 충분히 UV를 충분히 UV를 런랩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굳이 뭐 다른 툴을 오가지 않아도 시나포드에서 UV 런랩을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꼭 좋아요와 댓글, 구독,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